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타이밍 저격수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올해 바이오 섹터의 대장주 바로 알테오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안 쉬어가는 듯했던 알테오젠이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이번 주 에코프로를 꺾고 장중에 시가총액 2위 자리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3월에 고가권을 형성한 이후에 긴 횡보 구간에 들었었는데 네. 이번에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된 데 이어서 말단비대증 치료제의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 종목에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이런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바이오 학회가 지금까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학회 등에 참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거나 계약을 발표하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의 상승 기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은 매수 기회일지 매도 기회일지 알테오젠에 대한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추세적인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사실 지난 3월에도 바이오주에서 주목할 종목으로 알테오젠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에는 머크사와의 초대형 계약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계약으로 인해서 1조 4천억 원 가량의 현금을 이미 확보를 했고 연간 실적 면에서도 매년 3천억에서 4천억 원 가량 강력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좀 조정 구간이 길었어요. 4월, 5월 조정이 나오면서 횡보가 길게 진행이 됐지만 네. 주가 자체는 크게 하락한 것이 아니라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확실하게 주가가 레벨업했다라는 증명을 또 보였습니다. 20만 원 지지력을 확실히 해준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만나볼까요? 두 번째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2차 전지 소재주 대주전자재료가 이번 주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2차 전지 대표주들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 속에서도 대주전자재료가 나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30일 날 이 이유에 대해서 뉴스가 한번 나왔는데요. 네. 강한 상승을 보였죠. 1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29일 날 테슬라가 E1170 원통형 배터리 성능 개선을 위해서 신형 배터리에 한국산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강력한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일단 테슬라 공급망에 진입하는 국내 기업으로는 대주전자재료가 유력한데요. 그 이유 자체가 국내 소재사 중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로서는 대주전자재료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계속 질주를 펼치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과연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죠.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거겠죠? 그런 점도 있고 네. 오늘 마침 또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2차 전지 전반에 걸쳐서 업황 개선이 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꾸준하게 상승했었던 이 대주전자재료를 보면 현재 포르쉐와 아우디 등에 이미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한 실적이 있고 테슬라까지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실적 면에서 더욱 뚜렷한 성장을 보일 거고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데 이번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욱 턴어라운드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의 부진 속에서도 최근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 자체가 실리콘 음극재라는 고유의 무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역대 신고가 갱신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섹터가 그렇겠지만 2차 전지주 역시 대주전자재료 같은 옥석을 가리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2차 전지주 섹터에서의 군계 일학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가면서 네. 기존의 2차 전지주들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이런 자신만의 고유한 무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저는 LS 머티리얼즈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역시 실리콘 음극재라는 고유의 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빨랐는데 LS 머티리얼즈 역시 고유의 무기가 있습니다. 울트라 커패시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LS 그룹의 계열사인데요. 이 울트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속 충방전과 긴 수명이 장점이고요. 산업용 특수 배터리 주로 이제 풍력 발전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공장 자동화 그리고 무인 로봇에까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넓은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생산하는 LS 머티리얼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전망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은 바로 DI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테스트 인증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는 젠슨왕 CEO의 발언으로 이번 주 반도체 소부장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DI 역시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DI는 뭐 신고가까지 나오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살펴보게 되면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이제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곧 엔비디아에 삼성전자가 납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와중에 HBM용 장비 국산화 수혜를 받을 DI가 관련주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대장주로 떠올랐습니다. 젠슨왕 CEO는 삼성전자의 HBM의 엔비디아 제품 탑재 계획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모두 협력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 업체에서 모두 제품을 공급을 받을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고요. DI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서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가 미국과 일본이 양분하고 있는 이 웨이퍼 테스터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200% 이상 급등세를 연출한 DI. 한동안 쉬어가는 듯했던 주가가 최근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불꽃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DI 지금 매수 타이밍일지 매도 타이밍일지 김우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바이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바이를 들고 싶어서 좀 마음이 급했는데 네. 저도 이제 무료방에서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굉장히 큰 수익을 올해 실현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많이 연구를 했고 최근에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까지도 이제 살펴봤는데요. DI는 국내 HBM 선도업체 HBM용 이 버닌 테스터기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사 모두에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요. 이 버닌 테스터라는 것이 반도체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패한 요인이 바로 발열 테스트와 전력 소비량이 너무 많았다라는 점인데 이런 부분을 볼 때 DI의 이런 버닌 테스터기의 매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조정 흐름이 좀 나오긴 했는데 재차 상승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2,000원에서 2만 원 선, 오늘 좀 많이 내리면서 2만 원 초입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력을 보인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까요? 바로 롯데 웰푸드입니다. 최근 음식료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속에서 제2의 삼양식품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롯데 웰푸드가 시원한 랠리를 펼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장품과 식품 등 소비재 관련주들이 확실한 실적을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롯데 웰푸드 역시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올해 출시된 제로빈과 신제품 출시 효과 그리고 스낵 신제품 매출 성장이 기대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올해는 평년보다 또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제도 무척 더웠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빙과류가 테마를 형성하면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롯데 웰푸드 하면 떠오르는 게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던 스크류바 그리고 조스바인데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로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드셔보셨나요? 이 제로 버전이 네.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랑 맛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굉장히 뛰어난 맛이었습니다. 네, 특히 최근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롯데 웰푸드가 때이른 더위를 수익으로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바위 들어주셨는데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시원한 상황이고 네. 앞으로 계속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산 효율성 증대 그리고 그동안 투자한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성수기에 전사 손익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인도 초코파이 세 번째 라인을 추가하면서 가동을 했고요. 1분기 기준 인도 초코파이 생산 가동률은 90%에 육박하면서 생산 라인을 늘렸는데도 가동률이 계속 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신규 브랜드로 빼빼로를 런칭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 식품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에 편승해서 더욱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호영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Thought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 I'm making waves. Ready or not, you can't escape.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